네, 플라스틱 제품에 밀려 사라지다시피 한 생활용품 가운데 발이 있습니다. 주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서 대청마루나 방에 걸어 햇빛은 가리고 또 바람은 통하게 해서 한옥의 운치를 더하게 하는 기능용품인데요. 통영에서 대대로 전통을 이어오며 발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조대용 씨가 만든 발은 각종 문화재에도 치장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통해 5대째 전통을 전하고 있는 염장 조대용 씨를 만나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이 공존했던 전통 한옥. 여름에 문을 열고 내부를 노출한 채 지내야 하는 한옥의 결점을 보완해준 생활용품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요즘 에어컨 선풍기 있고 이러니까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유일하게 발을 가지고 여름철을 지냈거든요. 발을 엮으면은 실과 실 사이에 대올이 나이니까 그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명암차이 해가지고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 눈에 걸리는 게. 발은 한옥은 물론 궁중이나 가마 등 다양한 크기와 용도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거 환경이 변해가면서 발은 미적 가치를 지닌 전통 예술품으로 통영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은 가늘게 쪼갠 대오리 등을 엮어 만든 것으로 옛 한옥에서는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던 생활 필수품 중 하나였습니다. 볕을 가린다는 점에서는 요즘 흔히 쓰는 커튼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통하면서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는 4대째 전통발을 엮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114호 염장 조대용 선생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장인들이 모여 후진을 양성하며 작업하는 공방이 모여있는 전통공예 전수교육관. 이곳에는 50년 가까이 발자기에 매진해온 염장 조대용 선생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공방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가지런히 놓여있는 가느다란 대오리 사이로 발을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운 색으로 염색한 명주실과 대오리를 하나하나 엮어가며 발을 짜내려 갑니다. 발틀 아래 어지럽게 늘어진 것은 고드레로 고운 실을 감아두는 용도로 발 하나를 짤 때 수백 개를 매달아 사용합니다. 단순히 발을 엮는 것이 아니라 문양을 넣어가며 짜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도안에 맞게 문양을 새기며 하나하나 엮는 작업이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이 작품은 한 100일 정도 걸려야 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작품은 기문과 고문을 응용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하나에 대올이 한 2,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영 작업실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조대용 장인이 발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대밭을 찾았습니다. 대숲 사이로 들어가 대나무를 하나하나 살핍니다. 좋은 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나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생은 손수 대나무를 채취합니다. 남이 가져오면 한 20%는 못 쓰지만 나는 여기서 하면 99%는 쓰잖아. 그래서 돈이 아까워 그런 게 아니고 인부대가 돈 아까운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봐야 좋은 대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제 소문을 듣고 해가지고 여기 그 순을 대밭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한 10년이 넘었어요.
발에 쓸 대나무는 건조한 겨울철인 12월과 1월 사이에 채취합니다. 조대용 장인이 쓰는 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대가 아닌 신우대입니다. 가느다란 신우대를 사용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대는 유연하고 질기고 그래도 탁 부대치도 잘 안 부러지고 왕대는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기를 가면 탁 부러져 버리고 그러거든. 이거는 그리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이걸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디가 있긴 있어. 여기 마디가 있긴 있지만 이거는 매끈하잖아. 이걸 같이 합해가지고 엮어도 눈에 이게 마디는 있지만은 툭툭 붉어졌다거나 이런 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발 엮어 놓고 밤에 보면은 그 면이 고르고. 채취한 대나무는 작업장으로 가져와 곧바로 손질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대나무의 겉껍질을 얇게 벗겨내는 박피 과정. 손질한 대나무를 6에서 8등분으로 쪼개고 겉과 속을 분리해 속대는 버리고 겉부분의 대오리를 사용합니다. 대를 이렇게 쪼개고 그다음에 안에 쏙대를 분리해 버리고 나면은 대가 아직 이렇게 푸르거든요, 색이. 그래서 이 색을 바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바깥에다가 저녁에 이슬도 마시고 또 낮에 햇볕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 그 푸른 색이 없어지면서 연한 미색이나 짙은 미색이 그 원래의 대색이 나옵니다. 2달 정도 잘 말린 대오리는 칼로 더 잘게 쪼갭니다. 1mm로 쪼개진 대오리를 더 가늘게 하기 위해 쇠판에 못으로 구멍을 내 그 사이로 대오리를 훑어내는 조름질 작업을 거칩니다. 발은 그냥 햇빛만 가리는 용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다가 미적으로 가미하기 위해서는 때도 고와야 되겠죠. 때를 이렇게 다듬고 조림질하는 거는 곱게 그리고 또 더 섬세하게 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쇠판에 여러 차례 통과시켜 실처럼 가늘게 뽑아낸 대오리는 섬세하고 우아한 통영발의 토대가 됩니다. 촘촘한 발 사이로 세심하게 한 올 한 올 표현된 문양. 발 전체에 은은하면서도 세밀하게 새겨진 다양한 문양은 한국발의 특징으로 손꼽힙니다. 조대용 장인이 가장 많이 쓰는 문양은 거북 등딱지 모양의 귀문과 그물 문양의 고문입니다. 조대용 장인은 1982년도부터 전승 공예대전에 작품을 내기 시작해 문화부 장관상과 대통령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2001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114호 염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세종대왕 능인 영릉 정자각에 쓸 발을 짜달라는 주문을 받아 복원 작업을 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발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조대용 장인의 집에서는 대대로 발을 만들어 왔는데 160여 년 전 무관이었던 증조부가 발을 짜 철종 임금께 진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생업을 이어가며 틈틈이 발을 짰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을 접했던 조대용 선생은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우리 선친이 그 하는 걸 보고 뭐 은근하게 좀 재미를 느꼈다고 할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거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익혀지게 됐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찾고 이것도 전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사명감을 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찾는 사람이 없어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의 딸이 든든히 곁을 지키며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밑에 이제 제자들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종목이 좀 취약 종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배우러 오는 제자도 없고 제가 이제 또 수원에서 살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10년 전쯤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전수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나라에.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한 올 한 올 정성과 인내로 엮어지는 전통 대발. 이 속에는 섬세함과 치밀함, 과학적 지혜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필품 중 하나였던 발은 오늘도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으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발. 우리 전통발의 가치를 살리고 보존하는 일.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길입니다.